라방스 조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민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내가 결혼할 때 해가지고 간 혼수는 법적인 소유권은 혼수를 해간 사람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결심하면서 내가 해간 혼수를 가지고 나오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 중에 같이 구입한 물건 이런 거는 가지고 나와도 되는지 이걸 또 물으시는데요. 혼인 기간 중에 같이 구입한 물건은 법적으로는 사실은 부부가 같이 구입을 한 거니까 공동 소유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나오더라도 우리나라는 법적인 부부지간에는 남편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거, 부인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절도죄로 처벌이 되지 않거든요. 이거를 친족 상도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물건을 가지고 나와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결심하면서 짐을 많이 챙겨가지고 나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렇게 짐을 챙겨서 나오는 경우에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이삿짐 센터 동원해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시기도 하는데요. 물건 가지고 나올 때 형제 자매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친구, 지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나는 이제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돼서 처벌을 받지 않지만 형제 자매나 지인들은, 그러니까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이 합동해서 절도한 특수절도라고 하는 걸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삿짐 센터 사람들까지는 처벌을 받지는 않는데요. 도와준 지인이나 형제자매는 특수절도라고 하는 걸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 예물로 받은 거 그거 가지고 나와도 되느냐 묻시는 분들 많은데, 결혼 예물은 결혼하면서 이제 내가 받은 거여서 법적인 소유권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물건 내가 가지고 나온다고 해도 역시 문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그 사실혼 기간에 따라서 예물의 소유권이 상대방한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나한테 있는 단기간 사실혼 파탄의 경우에는 이거를 돌려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의 같은 집에서 살면서 이혼소송 하시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 이제 뭐 친정으로 가거나 아니면 집을 나와서 진행하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친정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해도 되느냐 이런 거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뭐 친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따로 집을 빼서 나오는 상황인데 남편이 이 집을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그 주소가 노출이 될 수는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전 남편을 상대로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주민등록 열람 발급 제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소송 진행 중에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오면 이거 소송 진행되는 거를 취하를 하고 상대방과 그냥 협의 이혼을 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합의가 되면 저희가 조정 절차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거를 빨리 합의로 마무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소송 진행 중에 이거를 취하를 하고 다시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협의 이혼은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이 숙려기간이 있고, 숙려기간 생각보다 길거든요. 숙려기간 지나면서 상대방이 다시 번복을 해서 나는 이렇게 합의할 수 없다 라고 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이상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상대방과 합의가 되셨거나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가 합의서를 작성해서 조정이나 아니면 화해공고 결정 이런 걸로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조정기일을 잡아서 마무리 해드리니까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면 담당 변호사한테 이런 내용으로 합의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새는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연금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에 연금은 어떻게 되냐 이걸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에 의해서 분할을 받게 되시는데요. 다만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돼야지만 분할이 되시는 거예요. 보통의 이혼소송에서는 이 연금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언급을 안 한다고 해서 분할을 못 받는 게 아니라요. 이혼소송이 다 끝나면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금 거의 보통 50%, 저희 신세계로 같은 경우는 연금 분할에 대해서 소송 끝에 나중에 별도로 안내를 해드립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연금에 대해서 분할이 없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보통 판결로는 좀 어렵고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하고, 조정을 통해서 마무리를 했을 때 연금 분할이 없는 거로 마무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조정 문구에, 조정조서 문구에 서로의 국민연금 분할 청구 수구권에 대해서는 포기하기로 한다, 연금 분할 청구 안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꼭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연금 분할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담당 변호사한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혼소송을 진행을 하면 아이가 보통 부모 한쪽이랑 같이 있죠. 그래서 내가 아이를 보고 싶을 때는 저희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라고 하는 거를 신청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재판을 진행하고 첫 번째 기일에 어떻게 면접할지가 정해지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기일이 잡히는 게 약 2~3개월 정도 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많이 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기일 잡히기 전에는 좀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보여줘야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내가 아이를 보여줬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서 안 데려다 준다, 이것도 또 걱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있어서 내가 면접교섭 해줘야 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첫 번째 기일에 판사님이 아이를 어떻게 면접교섭 해주라고 하면 내가 거기에 따라서 아이 면접을 해줄 거니까, 근데 그 전에는 좀 보여주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교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조정신청이든 아니면 이혼소송이든 진행하면서 면접교섭 사전처분 또는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이런 거 통해서 같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사건 진행에 대해서 당연히 안내를 해드립니다. 저희 신세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담당 변호사, 그리고 직원, 또 책임 직원, 최종 관리자, 그리고 저희 대표 변호사 통해서 단톡창 만들어서 사건 진행 내용 다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나는 별도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안내해드린 사건 번호를 가지고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셔서 사건 번호 입력하고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매일 가서 보시고 어떻게 됐냐 뭐 이렇게 문의하시면 저희가 즉시 알려드리기는 하지만, 다만 내가 이제 사건 진행하면서 너무 그쪽에 사건 자체에만 집착을 하고 계속 이제 보시게 되면 사건 진행이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 저희 사무실에서 안내해드리는 거 정도로 보셔도 충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중 상대방이 찾아오면 어떡하느냐 이거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소에 상대방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희가 진행하면서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라고 하는 거를 신청을 해드립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 상대방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바로 112에 신고하셔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 경찰들한테
내가 이러이러하게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소송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찾아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이제 출동한 경찰들은 소송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법원에서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돌아가셔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 진행하면은 찾아오면 어떡하냐 이거를 두려워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소송 제기해서 소장이 날아가는 거는 저희가 그냥 내용 증명 보내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법원에서 직접 이제 공무원이 나가서 소장을 전달을 하는 거고 이제 공문서로 전달을 하는 거니까 당사자들이 받았을 때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받고 막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그런 서류를 받고 나면 폭력적인 성향의 사람들도 오히려 어떤 분은 존댓말을 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폭력적으로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소송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 설사 소송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찾아오는 경우에는 경찰 신고 그리고 접근 금지라고 하는 조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소송 중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